안녕하세요. 곧 명절이 다가오니 벌써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울적해지네요. 아마 대한민국 모든 며느리들도 이럴 것입니다. 몸에 좀 힘든 문제가 있었다면 1년에 몇 번밖에 안 되는 날이니 강한 의지로 견디고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볼 때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부터 명절에 악몽과 같은 시간을 겪고 있었는데 한번 가볼 것도 없이 파경 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명절에는 제게 설거지도 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유를 물었더니 엄마가 다음과 같이 말했었어요. 파혼으로 아픔을 떨쳐낸 날이자 기념일로 삼을 정도로 현명한 선택을 한 날이라고요. 그러니 이제 힘들어하지 말고 후회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떳떳하게 파혼한 이유에 대해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조언을 받아 용기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쓸 수 있었네요. 아버지는 한 잔 더 마셔서 파혼 기념일이라며 가족들과 함께 챙기자고 할 정도이니 궁금하실 거라 생각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부디 함께 공감하면서 들어주세요. 저희는 남자친구와의 인연이 해외여행에서 시작되었어요. 왜 먼 곳으로 가야 할지요? 한국어로 올바르게 다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로 말만 들어도 괜히 반가워요. 혼자 간 식당에서 주문을 못해서 어버버하고 있는데 뒤에서 유창한 영어로 도와주더라고 해요. 처음 본 사람인데도 그렇게 반가울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의 문이 확 열리는 기분이었죠. 그 인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고 사흘 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알고 보니 제가 남자친구보다 3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특유의 자상한 성격 때문에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당시에 당신이 당황한 얼굴을 보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발이 떨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좀 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도와준 거라니까 그때 안 가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겠지. 그럼 만날 사람은 만날지도 몰라. 근데 자신은 원래 사람을 잘 도와주는 편이에. 어릴 때부터 그랬대. 이상하게 힘든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생각이 계속 나와. 아, 엄마가 그러는데 내가 집에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밥도 주고 겨울에는 옷도 벗겨주고 그랬대. 너무 팔불출이지. 그게 무슨 팔불출이야.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결혼할 남자친구에게도 끝까지 침묵하고 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우리 아빠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일한다는 것이었어요. 아빠는 입사 때부터 제가 일할 때 그 부분이 저도 직원들에게도 다른 관점에서 보일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말했었어요. 분명히 실력에 의해 가려져 저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결연하게 감추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외된 임원 몇 분 제외하고는 제가 사장의 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한 한 집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어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독립해 나가서 주말에만 집에 가서 밥을 먹는 정도였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하여 실력을 쌓아나갔고 몇 년간 굳건히 버텼더니 어느 순간 아빠의 회사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일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족과 함께하는 것부터 마련 중이에요.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말하는 게 어떨지 고민이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엄마는 결혼한 후 조금 더 지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 박서방이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엄마 주변에 보니까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관련 직책을 알아봐 달란 요청을 많이 한다던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두 사람이 알게 되면 금방 퍼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걱정되네요. 제가 인사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엄마의 말도 납득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빠,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너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네,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가서 잘 설명하면 되죠.
이렇게 가족들과 결정을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예비 신우였어요. 남자친구의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긴장을 풀고 친해질 겸 동생부터 만나보라면서 자리를 내주더라고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옆모습이 익숙한 것 같았는데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하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비 신우는 몇 년 전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고 퇴사한 여직원이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직원이 우리 회사를 거쳐갔지만 저는 그녀를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는 5년 가까이 된 일이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큰 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밤 늦은 시각이었고 회사 여자 화장실이 잠겨 있었습니다. 쿵쿵하는 소리와 높아지는 목소리를 들은 제가 가까이 다가가 귀를 대자 한 사람이 아닌 것을 직감했습니다. 실제로 소란을 피우던 건 물류팀 여직원 2명과 예비 신입 사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나니 제가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조용히 다녀라고 경고했는데 심지어 팀장이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가겠다고 하면 되지. 잘 보이고 싶어? 여기 오래 다니고 싶어서 발악하냐고? 야근한다고 저녁 사주신 것뿐인데요. 그게 꼬리쳤어요. 가짜는 주임이 대리한테 대드냐 너? 여기 얼마나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직원끼리 평가하는 제도가 있거든. 우리 셋이 한마디 모아서는 이상한 소리라고 말하면 어차피 오래 못 다닐 텐데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세요. 제가 왜요?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요? 이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유부남한테 꼴이나 치고 다니는 내 만들어줘. 얼굴 못 들고 나가게 해줄까요? 아, 그리고 너 고등학교 때도 왕따 당했다면서 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 존재도 모르던데 어쩐지요. 괜히 왕따가 아니에요. 지들은 모르는데 보면 다 이유가 있다니까. 대체 뭘 어쨌다고 이러는 건데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자고요. 절대 못 풀지. 그냥 너 자체가 싫은데. 처음엔 혹시 예비 신호가 잘못한 게 있어서 불화가 생긴 건가 했는데 잠깐만 들어봐도 이유 없는 괴롭힘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에 있는 휴지통을 발로 치면서 예비 신우에게 속기까지 했어요. 한 사람으로서도 이 회사의 인사를 담당하는 제 일로서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열쇠를 찾아와서 화장실 문을 거세게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화장실 문까지 잠그고 무슨 짓이에요? 오늘 저희끼리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요. 문이 잠겼는지 실수한 것 같아요. 과장님, 시간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쓰레기통이 넘쳐서 치우느라 바쁜데 갑자기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조용히 계세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계셔야 해요. 사진을 찍어 두겠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증거라니,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밖에서 다 들었고 녹음도 했어요. 회사에서 만든 제도를 악용해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건 결코 좋지 않아요. 누가 당신들의 말만 믿고 사람을 해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직원 관리의 측면에서 오늘 2명의 직원이 회사 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제가 부르기 전에는 회사를 나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과장님께 오해가 있으시다면 우리의 입장도 들어주십시오. 오해 없이 이곳에 부르셔서 고통받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거죠.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무엇이 오해인지, 직원 관리인지, 아니면 괴롭힘인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빌어요. 그리고 당시 주인이 있었던 예하신 분을 불러서 일단 저녁을 함께 드셨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기 때문이죠. 정말이지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안타까워요.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도 그 일이 저로 인해 생긴 것만 같고
과거에도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또 상처를 입었으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겪게 돼서 인사팀 과장으로서 미안합니다. 어차피 모르고 있던 부분이 내 부족이고, 하지만 요즘 이런 일을 당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꼬리를 묵묵하게 하면서 일만 잘하는 사람한테는 사소한 일도 다 이야기해줘야 해요. 그런 사람은 처벌해야 하죠.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네. 그냥 내 앞에서 괜찮은 척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직급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아는 사람 있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일 많이 주더라도 다 했어요. 처음에는 억울했는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로 가든 다음번에는 너희보다 더 좋은 곳에 있을 거다. 이 일은 나에게 실력을 늘려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도 억울하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단단한 사람이네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하고는 싸움도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해보니 그 직원들 참 능력 없고 못난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진짜 한심한 사람을 보면 하는 말이요. 참말로 못났어. 근데 그 소리가 자꾸 나와. 어머.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나도 속으로 못났다 해야겠어? 그때 당찬 예비 신우의 말이 나이팠어서 놀랐지만 속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딜 가든 자기 몫은 할 것 같았어. 그래서 전 예비 신우에게 마지막으로 결정할 시간을 며칠 더 줬고 그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어. 예비 신우는 싸움 대신 이직을 택했더라고. 훌훌 털어버리고 더 좋은 곳을 찾아가겠다는 의미였어. 정말 잘 생각한 결정이야. 근데 이렇게 보내기엔 나도 너무 미안해서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추천서나 필요한 게 있으면 모두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보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잘했으니까 마음은 감사하지만 당장 다음 주가 지원 마감이라서 대표님까지 결제 받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라면 걱정할 것 없어요. 책임지고 해줄 수 있어요. 약속해요. 들었어요. 대표님 출장 가 계신다고 하셔서 그 책임질 수 있단 말이 괜히 하는 말이 아닌데. 실은 대표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내일 만날 때 꼭 같이 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잘 되길 바라며 진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 신호가 살던 집에 선물을 챙겨서 보냈으며 예비 신호에게도 도착한 감사 문자가 우리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직원이 예비 신호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더 당황스러웠어요. 당황해서 땀이 다 나네요. 몇 년 만이죠. 우리, 죄송해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회사 다니고 있다는 것까지요. 들었어요.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세상이 좁다는 말이 맞네요. 오빠랑 전에 찍은 사진 보니까 과장님 그대로더라고요. 좋은 분이라는 거 아니니까 오빠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했어요. 근데 솔직히 결혼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우리 오빠 좀 철도 없고 그런데 진짜 아무 조건도 안 보고 만난 거예요? 저희 집도 내세울 건 없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좋은 자리도 많았을 것 같은데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잖아요. 다른 조건 안 보고 성격 하나만 봤어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돈이야 벌면 되지만 인성은 갑자기 노력한다고 갖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그대로 매력적이십니다. 대표님도 안녕하신가 봐요. 그야말로 우리의 인연이 특별한 것 같아요. 그때 과장님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회사에서도 잘 해나가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새언니라고 불러야 하는데 과장님의 이름이 익숙해서 어떻게 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조금씩 해나가면서 협의해보죠. 아가씨라고 불러주는 것도 연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만나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항상 힘차게 잘 지내시고 계셔서 고맙고요. 그 뒤로도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답니다. 저에게 소중한 예비신우로 있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걱정했던 이야기를 내가 먼저 깨닫고 있었는지, 그때 너께서 나에게 말해준 이야기는 외부인으로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요. 진심으로 듣고 싶어서 믿을 수 있다는 의미로 큰 비밀을 나눠주신 거죠. 그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를 선택한 언니가 하기 전까지 나는 비밀로 지킬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사실은 그 문제로 가족들과 상의했는데 어른들은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고 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후회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해요. 나중에 도착해도 이해할 거예요. 다른 의도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직원들을 배려하느라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때 제가 대표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불편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괜히 속 상한 느낌이었고 미안했어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이 생겨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제 입장은 정말 무겁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언니가 된 느낌이 좋았는데 원래 오빠 있는 사람들이 언니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언니 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기뻐요. 곧 우리는 가족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기쁘네요. 예비 신부를 만나고 나니 내 편이 한 명 더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든 상황이 우리의 결혼을 위해서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남은 것은 예비 신부뿐이에요. 시어머니뿐이었던 제 이야기인데요. 그때 마침 남자친구와의 상견례 전에 좀 더 예비 시어머니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전화번호도 바꿔주고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었어요. 저는 대면하여 지내는 것보다는 빨리 친해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 중에서도 어머님은 딸이 있는 분이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와 지내면서부터 이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너 출장 다녀왔다면서 아무것도 안 사왔니? 선물 없어? 선물은? 일정이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오느라 죄송해요. 그래서 선물을 사러 면세점에 들리지도 못했다고. 참, 나 같으면 외국 한 번도 못 나가본 시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선물하는 게 좋겠다 보면서 사악했겠다. 너무 인색해. 어쩜 내가 잘 보일 생각조차 안 하는지. 난 놀러 간 거면 샀겠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살 텐데 죄송해요, 어머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이번에 갈 때 넌 내 며느리도 아니란 말이냐? 이런 건 내가 뭐라도 사다 주고 싶은데 말야. 선물로 받는 거니 어른이 그런 거 하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런 건 생각하느냐면 미리 배려해서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야지. 하다못해 립스틱 하나 쪼가리라도 살 텐데. 출장 다녀왔다고 선물 안 사온 걸로 타박 들어야 했겠지. 인색하다고까지 하면서 잔소리하는데 전화 끊어버리고 나니 이게 이런 소리까지 들을 일인가 싶었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니까 그 분위기에 엉겹결로 사과를 했던 거야. 같아요. 그리고 그 후로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역정은 계속되었죠. 너는 항상 내가 먼저 전화하게 만들더라. 그렇게 바쁘다니, 어머니. 며칠 전에 제가 먼저 연락했는데 안 받으셨다고요. 아, 그럼 찾아왔어야지. 어디 쓰러져서 못 받는 거였으면 어쩌려고. 젊은 사람이면 몰라도 나이 든 어른은 전화를 안 받는 건 큰일이 생겼다는 뜻인 줄 모르시니. 늦게라도 찾아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내, 아니, 영민 씨가 있으니까요. 솔직히 너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내가 일부러 안 받아봤다. 그래도 이렇게 해도 몇 통 더 걸고 당연히 찾아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도 없어. 내가 이런데도 며느리가 되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니요? 어머니가 저녁에 연락했다고 하면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억지로 듣는 듯한 예비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고 더 이상 듣는 것이나 대답하는 것이 너무 지치는 일이 되었어요. 나만 그것만 들어주는 것 같아서
나 저번 주에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 솔직히 내가 뭐 하나는 챙겨줄 거라고 속으로 기대했는데 그러고 말했어요. 그날 내 친구가 자기 며느리는 친구들만 만난다고 하면 집에 음식 보내주고 그렇게 챙긴다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가서 만날 줄 알았어요. 나가면 해줄 일이 없냐고 말씀하셔서요. 마음을 가지고 아휴, 핑계는 좋아. 제가 부족했네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넌 우리 아들보다도 그런 걸 못하니? 나이도 많으면서 내가 며느리를 본 건지 무뚝뚝한 사위를 얻은 건지 모르겠어. 며느리가 생겼으면 시어머니도 잘 챙기고 와서 애교도 떨고 그런 취향이 있어야지. 너도 좀 노력해. 내가 좀만 잘해도 점수 후하게 주는 사람이야. 순간 어머니의 한마디가 제 귀에 확 꽂히더군요. 방금 점수라고 하셨나요? 어머니, 오늘 택배 갈 거예요. 무슨 택배? 별건 아닌데 그때 어머니가 백화점 갔을 때 냄비가 예쁘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잖아요. 새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어머니께 보내드렸는데요. 사용해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가 다시 사드릴 테니까요. 세트를 구입했지만 그게 세트로 제공되는 구성이 없더라고요. 돈을 낭비하며 사봤자 이렇게 하니까 시원찮겠죠? 그런 건 반드시 세트로 사는 거죠. 냄비 같은 것도 맞지 않게 사용하면 기분이 상해요. 고장 냄비 2개를 보내드리고 택배로 보내는 거라고 연락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요? 그래도 어머니 생각해서 신경 썼다고 한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생색내는 것 같다고 하는 건데요. 당신의 행동을 보면 50점을 받기 힘들겠네요. 결국 저도 이제 어머니가 뭘 하든 죄송한 마음으로 끝을 내지 않겠다고 생각도 했어요. 정말 죄송할 일에만 죄송하다고 하자. 그렇게 어머니도 막무가내로 화를 내지 않을 거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제가 좀 지쳐요. 어머니 말대로 매사에 잘 챙기고 하는 게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어머니 나 전화.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서로 노력하고 맞춰가면 좋잖아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드럽게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죠. 오늘처럼 선물도 하고 애써서 노력했는데 마음에 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머니? 마음이 없는 채로 억지로 하는 거니까 이러는 거예요. 넌 나가 알아서 뭐 해주길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말해줄래요? 그게 뭔데요? 진짜 원하는 게 뭔데 그러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성심껏 나를 대해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써보는 그냥 긴장시키려는 농담이라고요. 아직도 말의 뜻을 모르고 계신가 봐요. 진심과 정성을 중요시하는 분이 그런 식으로 물질적인 선물을 한다는 건지요. 결혼하기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앞으로 어머니와 함께 지내야 하는 시간이 까마득해지는 것 같아요. 사소한 선물 하나도 진심으로 받아줄 줄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맞춰갈 수 있을까요? 심각하게 걱정이 들었네요. 정말 별의별, 직원들이 다 겪어보고 아빠됨이라는 나이에 어른들까지 상대해 가면서 직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최대한 발휘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온 도무지 답이 안 보이더군요. 그리고 더 힘이 빠졌던 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친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손이 커서 그래 기왕 하는 거 아낄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팍팍 챙겨주면 되지, 그게 어렵나? 그리고 저번처럼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말대답하지 말고 잘겠다고 하고 좋게 좀 마무리하고 엄마가 자꾸 당신 이야기만 한다고 그러더라. 뭐, 내가 언제 내 이야기만 해. 귀 따갑게 듣고만 있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잖아. 당신이 사온 아빠 벨트 사이즈 맞지도 않는데. 당신이 사준 선물로 인해 살을 빼겠다고 말한 것은 어머니는 돈 문제나 세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사람과 관련된 문제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짜 모르겠다. 어머니는 당신이 가족이 될 사람이므로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뒷북으로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친절하게 행동하고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여태까지 한 것이 노력으로 보이지 않거든? 나는 알고 있어?
엄마에겐 더 잘 맞춰주면 좋겠다는 거야? 나와 가족이 될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되어도 괜찮아. 상처받아도 욕을 들어도 그 기분이 들겠지? 그리고 이제 나도 미안하다는 말을 이유 없이 하기 싫어하고 거절할 거야. 당신까지 왜 나만 잘해야 한다고 하는 건지. 연애 중에 시작된 다른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예비 시어머니의 아들로만 보이고 제 남자친구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화를 내게 된 날이 있었고 그날은 이별을 결정하게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에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러 처음으로 만난 명절날이었는데 상황을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제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을 보러 같이 가야 한다는 말도 하시고 며칠 전부터 연락이 오는데 솔직히 식사도 못 챙길 정도로 바빴는데 며느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안 분위기를 미리 살피고 좋게 보여주려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예비 시어머니를 돕는 건 그냥 생각했던 수준을 넘어서서 장을 보러 가는 것부터 굳이 나를 데려가는 것이 조금 의아했어요. 아무래도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는 건 남자친구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연락했더니 이 사람이 글쎄 술이 떡이 되어 있는 건 아니겠어요. 어머니랑 장 보러 가야 한다고 했잖아. 알았다 하면서 술을 마신 거야? 아 죽겠다. 너무 빨리 마셨더니 속이 쓰려해. 아니 명절 전에 직원들끼리 한잔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한숨 자고 일어나면 금방 깨는 건데 취해서 짐을 못 되는 걸까 봐. 근데 그 장을 보는데 나도 엄마랑 둘이 갔다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명절에 오라는 건 아니고요. 장을 같이 보자고 했더니 부담스러워서 또 괜히 부딪힐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요. 아, 이럴 때 좀 옆에 있어주면 좋잖아. 이게 엄마하고 둘이 얘기도 하고 친해지면 좋지. 뭘 그래, 우리 엄마가 며느리 생겨서 신지. 아 근데 나 속이 니글니글해 죽겠어. 머리도 깨질 것 같고. 잠 좀 자고 연락할게. 됐어. 당신한테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제 속은 열이 차서 터질 것 같더군요. 그리고 장 보러 가서도 예비 시어머니인 쟤를 감시하듯이 보면서 고르는 모습을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살폈어요. 계란 하나 사러 가는데도 눈치를 봐가면서 이런 게 좋아 보이냐? 비아냥대더군요. 게다가 무슨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해서 살 생각인지. 산더미처럼 살게 많더라고요. 팔이 떨어질 것처럼 무거운 짐을 3번에 걸쳐 옮겨놓고 내일 새벽에 오라는 말을 듣자 그나마 남아있던 힘도 쭉 빠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신호까지 같이 모여서 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마당에 들어선 순간 어머니가 재미있는 구경이 생겼다는 듯이 들뜬 목소리로 친구분과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초장에 잡아야지. 결혼 다 하고 시간이 지나면 못한다니까? 나의 어린 며느리면 쉬운데. 내일 봐. 너네는 머리가 커서 이게 문제라니까. 내가 그래서 장도 직접 보라고 한 게 나중에 지가 되기로. 산 것이 아니라 모르는 척을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일까 봐. 탈출할 틈새를 완벽히 막아버린 것이죠. 틈이 없어요. 그래. 무조건 휘저사야 한다고 하니까 안 그럴 수 없잖아. 원하는 게 많은데 휘저사야 한다는 게 더 싫은지 진짜로 몸을 돌려서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은 몰랐지만 오늘만 잘 넘기자는 생각으로 예비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응, 왔어. 서두르지 말고 빨리 시작해야지. 만들어야 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데. 찾아서 앞치마를 착용하고 시작해. 장본 것을 놓고 사건에 앞서 나설 순 없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서 놀라게 하지 말고 장본 사람이 자기 일도 몰라 하는 너. 살려 오늘은 나한테 대접받을 생각으로 편하게 놀러 온 건 아닐 거고. 그건 아니지만 어머니를 도와서 함께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야. 알겠습니다. 음식을 혼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신 건가요? 그 순간 나는 어리둥절한 듯 서 있었습니다. 몸과 발이 당황해서 고장난 차림과 같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마 명절에 차례상도 차려본 적이 없어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나이에 치즈볼 만큼은 당연히 알아온 건데요.
그래서 장을 볼 때도 너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은 내가 맡아서 하는 게 좋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때 이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법이 어디 있나요? 장부터 모르는데 따라다녀서는 안 됐다는 걸 알려주시던가요? 앞장서서 걷던 건 누구였나요? 내 손으로 다 한 거지요. 선택해놓고 명절 아침에 그만큼 소리가 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걸 저 혼자 다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날에 온 식구들이 굶길 셈이냐는 전혀 약속도 없이 먹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자고 했으면 제게 장 보기 전에는 말을 해주셨어야죠. 맞지 않나요? 그날 보는 것마다 맛있겠다고 하면서 막 담으셨는데 그럼 그것도 일부러 그랬던 거네요. 우리 집은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어제 장을 보러 갈 때 이상했던 게 시어머니께서 온갖 맛있겠다고 하면 좋겠다. 남자친구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너무 많이 닮았네 하면서 많이 사셨잖아요. 그게 저희를 골탕 먹이려는 짓이라는 걸 알고 나니 더 부담이 가득했어요. 시어머니가 말한 휘어잡는 치사한 방법이구나 알겠어요. 난 분명히 말한 것 같은데 너 내 말을 흘려서 들었구나. 그래. 언제 내가 한 번이라도 내 말을 챙겨 들었어야 했어. 벌써 나쁜 습관이 들었네. 나 같으면 그런 거 따지고 있을 시간에 뭐 하나라도 하겠다. 그 시간이 아까운데. 어차피 그냥 저 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못한다고 우겨봤자 나만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될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까지 언성 높이면서 싸우고 싶진 않았어요. 분명 만들어봤자 좋은 소리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죽이려던 밥이 되든 만들고 넘기지 않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물도 무치고 이제부터는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뒷짐을 지고 와서 주방을 쑥 둘러보더니 제 앞에서 하품까지 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온몸이 찌뿌둥하다. 난 일단 목욕도 좀 하고 한숨 자고 나오면 내가 아무리 집에서 귀한 딸로 자라고 회사 가서 사람 좀 부린다고 해도 여기서는 아니야. 우리 집에 온 이상 내 밑에 있는 며느리인 거야. 알겠냐? 할 말이 없어서 대답도 안 나오네요. 왜 대답을 안 해? 아니, 내 말이 틀렸어. 할 말이 없어서요. 어머니 생각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저는 그때 꾹꾹 눌러온 화가 곧 터질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할 일만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은 저도 어떤 행동을 하게 할까 고민했어요. 될지 몰라 무서웠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들끓는 분노는 처음 느껴본 것 같았어요. 그게 인정하기 싫은 뜻이 아니냐고요. 당연한데 왜 못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내 머리 꼭대기에 있고 싶은데 쉽지 않죠. 아들이든 딸이든 전부 너 좋다고 팔 벌려 환영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천만에 내가 기분은 확실히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기분이에요? 다 우리 집에서는 기본이니까 특별히 시킨 줄 알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언제 어머니 이겨보겠다고 버릇없이 군 적 있어요? 아닌가요? 만약 제가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말이 거절하기로 했어요. 저 어머니 위에 있을 생각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이 자리가 그럼 쉬운 줄 알았냐. 며느리로서 도리는 다 해야지. 이런 건 기분 저질이야. 당연히 시제 보기 전부터 가지고 왔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시어미가 며느리 되래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나 불만이야? 이렇게 따지고 들 일이냐고. 그런 게 아니니까 하는 말이야요. 저 다 들었어요. 제가 계속 성질을 부리면서 언성을 높이자 어머니인 황당하다는 듯 절 노려보더군요. 뭘 들었는데 지금 계속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어디 경험 없이 큰 소리를 쳐. 어머니, 저 오기 전에 하는 말 다 들었다고요. 이것도 기본 보는 게 아니고 저 잡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싶어서요. 모르실 줄 알아요. 정말 왜 이랬는지는 이해되지 않아요. 너무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냥 귀찮아서 그러는 거겠죠? 그래, 귀찮으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도 없다니까. 왜 여기 앉아 있어? 그 녀석 없이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는 어디인데
전구 탱탱한 나이에 시집가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너무 후회할 테니까.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혼날 거예요. 너 노처녀라고 받아주는 것에 감사하면 돼요. 빨리 식혜 좀 담으세요. 무슨 순서로 해야 할지 몰라. 앞치마 매듭을 차분히 해제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런 며느리 구해도록 하죠. 뒷바라지는 잘해주면 돼요. 안 그래도 아주머니 아들 참 손 많이 가셨는데 잘 되셨어요. 어차피 여기서 떠나셔도 그리 큰 문제는 없겠죠? 너 이대로 가면 너 정말 어떻게 될 건지 몰라서 물어. 왜 몰라요? 너무 잘 알잖아요. 전 끔찍한 시댁을 겪을 필요 없이 해방되는 거고 아줌마는 노총과가 될 키우면서 코맹코맹 늙어가겠죠. 안 그래도 주름 많은 얼굴에 큰 문제네요. 더 깊어지시겠어요? 내 아들을 칭찬하는 말은 언제나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나이에 누가 널 받아줄 것 같아? 그런 아들과 아줌마는 과연 누가 받아줄까요? 제가 당신 때문이라도 결혼 결코 하지 않겠다고 확신해요. 예비는 있었지만 이런 며느리 본 적이 없어도 죽기 전에 만나지 않을까요? 마지막일 줄 아세요. 그대로 앞치마를 바닥에 패며 발로 잘근잘근 밟아 나오는데 갑자기 예비 신호가 들어와서 예비 신호를 말리는 겁니다. 예비 신호가 오는 때 마침 잘 왔다는 듯이 자기 딸을 잡더니 절 잡아오라고 하죠. 악다구니를 쓰더군요. 내 앞에 데려다 놓으라고 엄마가 말하며 지금 이럴 때 아니야? 오빠 혼자길 망칠 일 있어 하고 말했습니다. 얘야, 내 세력과 하나 없는 주제. 버르장머리도 없는 저런 걸 누가 받아줘. 전 일부러 나가려다가 거대 한번 끝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쪽에서 있었습니다. 기왕 며느리 노릇도 끝난 김에 재미있는 구경이나 하고 가자 마음이 들었다니죠. 팔짱을 끼고 아주 거만한 자세로 보고 있었어요. 문득 예비 신호가 저에 대해 말해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내심 기대가 되었거든요. 끝까지 할 말 있으면 더 해보세요. 들을게요. 이게 마지막이니까 뻔뻔한 거 그 바람 풀어화 그냥 팔 휘두르기 전에 아 진짜 엄마 아무것도 몰라도 가만히 좀 있어주세요. 제발 뭔 소리야. 너는 왜 이런 상황에서 천연편안을 취하고 앉았어? 아 진짜 언니가 왜 아무것도 몰라. 나 전에 다녔던 회사 대표님이 언니 아버지라며. 그리고 그때 우리 집에 선물을 보내준 과장님은 언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회사 다니게 해준 분도 언니를 알아봐 주었는데 엄마는 왜 전혀 모르시지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결혼 전에 왜 그러느냐고 말해. 그랬어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주저하더니 몸이 풀리는 것 같았죠. 갑자기 바닥에 풀썩 앉았다고 해요. 그 회사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회사라고요? 그래, 이제 이해했어. 근데 연니한테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오빠가 없는 것 같아. 상황을 파악해야 해. 언니는 우리 오빠, 우리 집안을 한 번도 안 보고 선택했다고 말했어. 근데 저 언니가 여기까지 와서 엄마의 입맛을 맞춰주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뭘 더 원했던 거지. 이제 오빠의 삶은 엄마가 책임질 거야.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저는 눈에서 초점을 잃은 예비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약금 같은 건 계산조차 안 했어요. 모든 것을 취소하기 바빴죠.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더니 그 한마디를 듣고 무서울 정도로 안심되었어요. 내가 결정했다면 그렇게 해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마. 아빠가 돈 때문에 비참해지는 걸 싫어해서 아이 나이까지 일하는 건데 뒷일은 내가 다 처리해도 되니까 네가 한 대로 하라고. 얼마 안 가서 부재중 전화가 미친 듯이 들어왔어요. 남친과 예비 시어머니가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어오는데 이미 버스는 떠난 뒤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어디 있냐고요? 갑자기 무슨 취소 문자가 왔다며 난리냐고.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어서 제대로 말이야. 미친 거 아니냐 엄마에게 물어봐. 대충 들었는데 엄마가 음식 좀 해보라고 했다는데 좀 당황스러워. 아무리 엄마가 그랬다고 해도 이렇게 감정적으로 굴지 말아야 해. 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니? 그럴 돈도 없으면서.
넌 돈이 더 무서운 것 같아. 우리 관계가 끝나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우리를 구하는 길이 될 거야. 이젠 너와 우리가 한 말이 있어야 해. 안 되겠지만. 정신 차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혹시 동생한테 내 얘기 듣고 나서 빌러오지 않길 바랄 뿐이야. 현재 상황보다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꼴이 두 눈을 떠 보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너와 나눠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줄 알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나 봐요. 서류적으로 얽힌 것도 없고 대충 끝났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이 인간들이 한 집에 모여서 상황을 알리자 집이 엉망이었던 것 같아서요. 남자친구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알았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혹시나 찾아올까 하고 집에 가서 명절이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끈 채로 지냈는데 다음날 출근해보니 회사에서 3명이 고개를 숙인 채 있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가네요. 자기야 미안해 하는 사과가 마음에 남아서요. 정말 몰랐죠. 나는 그 분명히 말했다고 적나라하게 이런 모습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한동안 싸운 적이 없고 좋았잖아요. 나는 당신과는 정말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아니 너를 나라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께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해요. 미안합니다. 내가 경솔하게 굴었고 너무 거칠게 대해왔다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실수는 결코 반복하지 않고 예에 바르게 행동하겠습니다. 흐리 아들과 딸 앞에서 엄마로서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풀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째서 그러신가요? 90도로 공손하게 손을 모아서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갑자기 배꼽까지 인사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사람이네요. 아, 이게 당신의 수준에서 말하는 예의이네요. 몸을 90도 숙이고 존댓말만 하면 되는 줄 아나요? 이미 제가 한 행동은 돌이킬 수 없어요. 주워 담아보실 수 있다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의 미래를 망칠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아요. 너희 결혼이 아니라 나를 제외하고 생각해주세요. 우리 아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저는 경고했다고요.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여자는 무서워서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노총각님, 아들을 잘 살피며 사세요. 무슨 일이 있든지 제 입에서는 악담만 나오니까 그냥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제발, 제자야,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결혼식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조금만 시간을 갖고 가세요. 경비 아저씨를 불러내서 내쫓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기로 돌아올게요. 당신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만하고 가야겠어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결국 경비 아저씨가 외부인이면 내쫓아야 했다. 이런 모습을 진짜로 제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그 사람과의 좋은 추억도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예비 신부였던 남자친구의 동생이 따로 연락을 주었어요. 정중히 사과하며 진심 어린 송대를 말했습니다. 저 언니 아니야. 이제는 언니가 아니죠. 저희 집 식구들 때문에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창피해서 볼 모습도 없어요. 저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갑질할 줄은 몰랐어요. 아들을 결혼시키면 안 그랬던 사람도 변한다더니 그게 저희 엄마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그쪽이 미안할 만한 점이 뭐가 있어요? 진짜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마음 쓰지 말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로 생각하면 돼요. 전 진짜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진 않지만 괜찮으려고 마음 먹으려고요. 네, 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빠랑 차라리 안 이어지는 게 언니 인생은 더 좋으실 거예요.
저도 오빠 동생이지만 드릴 말씀이 도망치라는 말밖에 없네요. 좋은 사람 만나시고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들은 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액땜했던 생각하세요. 어떤 말로도 위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죄송했습니다. 그 전 남친은 계속 회사 앞을 찾아오고 그 아줌마도 회사 전화까지 연락을 해와서 미안하다고 사죄했지만 전 스팸 전화 받듯이 더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찾아온 전 남편을 아버지는 두고 볼 수 없어서 무섭게 장비까지 들고 나와 쫓아내며 확실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거든 저처럼 미리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시간을 갖고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길고 긴 미래를 결정짓을 수도 있고 또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